안녕, 이하레듀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 다룰 본문은 13강 노인과 바다 52쪽 6째 줄부터 55쪽 5째 줄까지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리에 앉은 거겠죠? 오늘 본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잘 생각해 보고 두세 줄 정도로 요약해 보세요. 어때요? 이제 어느 정도 요약하기가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을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구남새의 비행과 풍경 묘사, 그리고 다랑어를 잡은 뒤 혼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자신을 보며 언제부터 그랬는지 생각해 보는 노인. 여러분들이 요약한 내용과 비슷한가요? 선생님이 요약한 문장을 여러분의 요약문 아래에 적고 함께 비교해 보세요. 먼저 말끔하다. 말끔하다는 티 없이 맑고 환하게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악천후. 악천후는 몹시 나쁜 날씨를 말하죠. 그리고 조짐. 조짐은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길 기미가 보이는 현상을 뜻해요. 문장 교정. 오늘의 문장 교정 시간이에요. 오늘 만날 문장은 뭘까요? 화면 속 문장을 적절한 시간 안에 교정해 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교정해 볼 문장이에요. 잘 고쳐봤나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오로지는 오직으로 고칠 수 있겠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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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기 잡는 것 한 가지만. 여기서 것 한 가지만은 것만 이라고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직 고기 잡는 것만 생각해야 해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요? 단어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생각하다를 신경 쓰다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신경 쓰다. 그러니까 오직 고기 잡는 것만 신경 써야 해. 고기 잡는 것을 고기 잡이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기잡이가 물고기 잡는 걸 뜻하니까 이 고기 잡는 것을 고기잡이로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오직 고기 잡는 것만 생각해야 해도 괜찮고 오직 고기 잡는 것만 신경 써야 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직 고기잡이만, 그러니까 고기잡이만이 되겠죠. 오직 고기잡이만 생각해야 해. 오직 고기잡이만 신경 써야 해. 뭐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친 교정문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다음 문장. 화면 속 문장을 적절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을 지닌 다른 문장으로 고쳐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이 문장의 원문에서는 프리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프리즘 하면 과학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프리즘이 만드는 색깔을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서죠. 그래서 프리즘보다는 무지개라는 표현이 나은 표현으로 선생님은 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번역가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냥 선생님은 그렇게 번역했다, 이렇게 번역했다 정도로 알아두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문은 이 무지개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의 원문은 프리즘이었는데 선생님이 무지개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다른 노인과 바다 번역서에는 그냥 프리즘으로 나오는 번역서도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바다의 깊이 때문에 짙어 보이는 거니까 바닷물 자체가 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선생님이 선택한 거예요. 전체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서 단어를 선택하긴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고쳤나요? 바닷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바다 색깔이라고 해볼까요? 바다 색깔은 매우 짙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수면에 비친 햇빛은 요 이어지는 문장은
또 다르게 한번 고쳐보죠. 수면에 비친 햇빛은, 그러니까 햇빛이 비쳤을 때 바다에 무지갯빛처럼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는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고 그것을 나라면 이렇게 묘사하겠다 하고 묘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색깔은 매우 짙었고 수면에 비친 햇빛은 무지갯빛처럼,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요건 이렇게 빼고 무지갯빛처럼 보였다.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지갯빛 할 때는 여기 사이숏을 넣는 거예요. 무지갯빛. 그러니까 바다 색깔은 매우 짙었고 수면에 비친 햇빛은 무지갯빛처럼 보였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어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문장처럼 무언가를 묘사하는 문장을 교정할 땐, 또는 그런 문장을 쓸 때, 자기가 직접 쓸 때 그 내용과 상황 자체를 이해하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 같으면 이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그 장면을 설명해 준다고 가정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자신만의 문장,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참신한 그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바닷물은 매우 짙어 보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의미죠. 짙어 보였고, 바닷물은 매우 짙어 보였고 햇빛은 물속에 무지개를 수놓고 있었다. 이렇게 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그대로 살려도 좋죠. 여러분의 교정문과 비교해보고 혹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사람은 또다시 고쳐도 좋으니까, 몇 번을 고쳐도 좋으니까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언제든 다시 고쳐보세요. 오늘의 수강생 교정 사례. 오늘 수강생 교정문은 이거예요. 바닷물과 물속이라는 의미상 중복되는 단어를 하나로 쓰면서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간결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의미가 조금 어색하다 할까요? 그러니까 교정문은 바닷물 속에 햇빛이 있는 것처럼 읽혀요. 그러면 바깥, 그러니까 하늘에서 햇빛이 비쳐서 물속에 무지갯빛이 감도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된 거죠. 오늘 수강생 교정문은 조금 아쉬운 문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매우 짙었고 햇빛은 물속에 무지개를 수놓고 있었는데, 우리 수강생이 교정한 문장은 매우 짙은 바닷물 속 햇빛은 이라고 표현을 해서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이 됐어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앞서 말했듯이 중복되는 단어를 하나로 표현하는 시도는 좋았어요. 그래서 문장이 간결하게 된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간결한 문장만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표현상 라임이나 강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반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목적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어휘의 반복을 줄이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문장은 가능하면 간결하게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쓸 때 가능하면 문장은 간결하게 쓰자. 막 이것저것 붙여서 쓰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핵심만 쓰는 게 글쓰기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오늘 수강생 교정문은 간결하게 쓰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의미가 조금 어색하게,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다르게 잘못 바뀐 문장이 돼서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간결하게 쓰려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글쓰기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강생 교정문도 여러분의 교정문과 함께 비교해 보고요. 더 좋은 문장이 생각나면 또 그렇게 문장을 바꿔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오늘 교정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하지만 내가 미치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54쪽 9째 줄에서 10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주요 내용은 자존감, 주체성, 건강한 생각이에요.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키워드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주목 이 문장처럼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그런 문장을 새롭게 지어도 돼요. 주목 이 문장이나 이 키워드에서 느낄 수 있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노인의 자존감과 주체성이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보통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아요. 지금 이 문장은 노인이 자기가 낚시하는 중에 혼자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보면 남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하고 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스스로 그 평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친 게 아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앞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다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데 노인 자신도 그런 생각을 존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은 기본적으로 남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살고 싶다 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인식하되 의식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담은 짧은 글이 있어요. 사전적으로 인식하다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라는 뜻이 있고, 의식하다는 어떤 것을 두드러지게 느끼거나 특별히 염두에 두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처럼 인식하다는 아는 대로 행하는 느낌이 있고, 의식하다는 신경을 써서 행한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학문적으로 구분된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느끼는 어감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이외의 사람들의 필요와 사정 등을 인식하고 고려하며 살아야 해요. 서로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할 때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자기도 모르게 안 해도 될 행동을 한다거나 해야 할 행동을 안 하는 등 자기 자신을 남의 시선에 구속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건 스스로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상식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내 말만 옳고 내 맘이야 라는 자세가 아니라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의 말처럼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남의 시선과 남의 평가에 신경 써서 문제처럼 여기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내가 신경 써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죠. 어떤 상황이냐,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기본은 타인을 인식하되 의식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앞에서 말한 이 두 단어의 어감 차이를 잘 생각하면 선생님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노인은 생각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그리고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길 선생님이 바랄게요. 어때요? 여러분이 쓴 글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이 학습을 통해 여러분이 자기 생각 또는 가치관을 바른 방향으로 잘 구축해 나가길 선생님은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장력도 함께 좋아지는 거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잘 알고 있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내 생각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ER에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